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 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가면서 각 저널에서 2025년 특집을 하고 있는데 저의 관심은 네이처지에 지난 12월 17일자로 컬렉션의 하나로 인플루엔자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감염병 X, 코로나19에 이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의 휴먼 어댑테이션 후에 발생하는 노벌 인플루엔자입니다. H5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네이처지에서는 이걸 특집으로 해가지고 약 9편의 논문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과연 우리가 다음번 팬데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버드 플루 백신으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찌 보면 그 유니버셜한 플루 백신을 개발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또 매년 이제 플루 백신을 맞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거는 아이디어란 상황은 아니다. 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서베일런스라든지 이런 대응뿐만 아니라 주로 백신에 타겟팅해서 각각 쪼개진 스포트라이트에 해당하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24년 미국에서 등장한 H5N1의 2344B 타입의 H5가 와일드버드뿐만 아니라 또 포울트리뿐만 아니라 카우 같은 대어리 캐틀에게 전파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피로보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또 다시금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이상으로 만약 노블 인플루엔자 H5가 등장하면 훨씬 더 톡시서티가 높고, 따라서 병상 부족이라든지 심각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물론 여기에 피처스 앤 코멘트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로서 타미플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는 일반 시즈널 인플루엔자에서조차 발병하고 이틀 이내에 복용해야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H5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적을 뿐더러 또 독성도 매우 높을 것이고, 또 만약 그러한 식으로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중에 타미플루가 사용된다면 금방 내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다음 관심은 백신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백신이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RNA 플랫폼을 여전히 코로나19처럼 머슬 인젝션으로 혈액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뮤코졸 이뮤니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애니멀에서 시작하는 와일드 버드 등을 포함한 이런 주어노틱한 상태에서 서베일런스는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플루 백신을 버드에게 접종함으로써 이걸 막을 수 있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연구, 개발 이런 진도가 나가기가 좀 어렵고,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미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리고 있고, 개발과 관련된 각종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뒤범벅 혼합이 되면서 각각의 글들을 게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과학이 해야 될 것은 넥스트 팬데믹은 버드플루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네이처지의 특집으로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파트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의견들을 쭉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 내용을 숙지를 더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 1학기 보건대학원의 국제보건 감염병 역학 시간에 활용을 하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 보건대학원에서의 또 융합보건대학원에서의 감염병 역학 강의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노블 인플루엔자 가능성,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강의에 녹여서 할 예정입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